역시 랩탑으로 게임은 무리네. 썬더볼트에 이거 연결하면 되나? 다 됐다. 뭐야 이거? 진짜야? 홀리.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여러분, 이제 랩탑의 그 휴대성과 그리고 집에서는 게임 성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썬더볼트가 인텔에서 만든 규격이고 특히 랩탑같이 휴대성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는 기기에서 활용성이 정말 좋은데요. 그동안은 윈도우 진영에서 왜 활용을 잘 안 할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테스트한 내용 소개하기 전에 오늘 사용한 제품들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보이는 모니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출시한 21:9 화면비를 갖고 있는 34인치 21:9 커브드 모니터예요. 일단 왜 모니터는 흰색이 없는 거예요? 책상에서 제일 큰 제품인데 다 시커먼색밖에 없어서 좀 깔맞춤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스탠드까지 동글동글 자리도 덜 차지하고 밝은 컬러가 일단 데스크 테리어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썬더볼트 3 연결을 지원해서 케이블 하나로 영상과 오디오 전송 그리고 노트북 충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선정리에도 유리하고요. 문제는 예쁘긴 한데 자꾸 하얀 키보드랑 마우스가 사고 싶어진다는 게 그래서 샀어요. 제가 예전에 듀얼 모니터 셋업해서 사용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완벽하게 두 개의 태스크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영상을 볼 때도 하나의 모니터에서 봐야 되고 뭐 게임이야 말할 것도 없이 가운데가 나눠져 있으면 몰입감도 떨어지고요. 듀얼 구성보다는 와이드 쪽이 범용적인 사용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실제로 일을 하는 데스크 세팅을 바꿔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왼편에 레퍼런스할 정보들을 번갈아 가면서 열어두고 오른쪽에서 오피스 작업하는 식으로 하니까 업무 보기에도 딱 좋고 또 일을 하기 싫을 때 넷플릭스 틀어두고 반쯤 누워서 보기에도 21:9 비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기적을 보여줄 랩탑은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된 삼성 갤럭시북 이온2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와, 이거 잘 나왔어요. 반듯반듯 각진 디자인도 좋고 두께가 12.9mm에 무게는 970g으로 경량화 랩탑의 거의 표준 같은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을 때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날카로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지고 단단하게 보이는 제품이 더 좋더라고요.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자연스럽게 그래픽카드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6GB 램에 PCIe 4.0 기반 NVMe 512GB SSD까지.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QLED 13인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밝아요. 최대 600니트 정도가 되니까 밖에서도 사용할 만하다 싶은 정도고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답게 배터리 사용 시간 넉넉하고 30분 고속 충전에 8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아주 경량 랩탑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랩탑을 고른 이유는 썬더볼트 4 포트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썬더볼트 3 아니고요. 4예요, 4. 많이들 USB-C와 썬더볼트와도 헷갈리는데요. 이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포트 옆에 번개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있으면 썬더볼트고요. 없으면 그냥 USB-C 포트입니다. 둘은 대역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썬더볼트는 40Gbps, USB-C 3.2가 20Gbps로 절반에 불과하고 영상 전송 스펙이나 전력 공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랩탑에 썬더볼트 표시가 있다면 가급적 썬더볼트 기기와 케이블을 함께 사용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호환이 돼서 그냥 USB-C 규격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성능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썬더볼트 3에서 4가 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아졌을까요? 일단 대역폭은 40Gbps로 동일한데요. 썬더볼트 독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썬더볼트 포트가 4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비용이랑 직결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올린 썬더볼트 3 케이블의 진실 영상을 보시면
0.8m가 넘는 케이블은 액티브 썬더볼트 케이블이라고 해서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해요. 정말 그냥 그 케이블 가격만요. 그런데 썬더볼트 4에서는 액티브 케이블 필요 없이 비교적 저렴한 패시브 케이블로 2m까지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나는 이 많이 샀는데 내 돈. 마지막으로 이거야말로 앞으로 랩탑 시장과 eGPU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바로 PCIe 전송 속도가 16GBps에서 32GBps로 2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썬더볼트 3는 인터페이스 병목 때문에 외장 그래픽카드의 약 70% 성능밖에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썬더볼트 4 포트에 썬더볼트 4 eGPU 케이스로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PCIe 전송 속도가 늘어나서 그래픽카드의 제 성능을 다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랩탑으로는 오피스 프로그램 쓰고 게임은 데스크탑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의 랩탑으로 둘 모두를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아직 시장에 썬더볼트 4 독이나 썬더볼트 4 eGPU 케이스가 구입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된 상황은 아니라서 전체 성능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오늘 썬더볼트 4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썬더볼트 독이라는 제품이 맥북의 전유물 같이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이 썬더볼트 독이 썬더볼트 4 포트를 탑재한 인텔 랩탑에서도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랩탑을 쓸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인텔 이보 기반으로 배터리도 오래가고 충전도 빨리 되는 그런 랩탑을 골라서 사용을 하다가 집에 오면 기존에는 이 작은 랩탑에 모니터도 꽂아야 되고 충전 단자도 연결을 해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에 스피커까지 있다면 연결하기 귀찮아서 안 쓰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집에 오면 썬더볼트 독에 썬더볼트 케이블로 딱 하나만 연결을 해주면 끝이에요. 독에 이미 모니터랑 스피커 연결되어 있고 키보드 마우스 동굴도 독에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그냥 랩탑만 연결을 하면 썬더볼트 4 포트를 통해서 랩탑 충전도 되면서 동시에 영상과 오디오 출력이 한 번에 다 됩니다. 그럼 랩탑에서는 뭘 하죠? 트랙패드를 무선 충전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사용하면 밖에서는 휴대성 살려서 랩탑답게 쓰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번거롭지 않게 케이블 하나로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외쳐야겠죠? Say 4! 아마도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썬더볼트 4 eGPU가 현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썬더볼트 3 eGPU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썬더볼트 4는 PCIe 대역폭이 썬더볼트 3 대비 2배이기 때문에 이후 썬더볼트 4 eGPU를 연결을 하게 되면 성능은 실제로 훨씬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일단 그냥 랩탑 자체만으로 3D 마크 타임스 파일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벤치 데모만 봐도 얼마나 끊기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점수를 보면 역시나 피직스 점수는 CPU가 성능을 제법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점수는 이번에 아이리스 X 그래픽카드가 전 세대보다 50%가량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장 그래픽카드로서의 한계가 명확히 보여요. eGPU 테스트에서는 제가 리뷰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레이저코어 X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안에는 RTX 2080 Ti를 넣었습니다. 일단 똑같이 타임스 파일을 돌려봤어요. 벤치 데모 영상만 봐도 확연히 다르죠? 스코어를 보면 그래픽 점수 넘사벽입니다. 테스트한 eGPU 케이스가 썬더볼트 3라서 병목으로 인한 성능 감소가 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썬더볼트 4 케이스가 나오고 나면 같은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인텔 맥 시리즈들을 워낙 오래 써왔어서 썬더볼트 관련 제품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케이블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 확장성을 생각하면 도저히 다른 옵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편하고 필수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존의 윈도우 진영에서는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특히 랩탑에서는 썬더볼트를 통해서 기기가 갖고 있는 성능 제한을 넘어서는 그런 세팅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실 때 썬더볼트 4 유무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른 썬더볼트 4 도 그리고 eGPU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케이블들까지 많이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용해보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썬더볼트 4 독이랑 썬더볼트 4 eGPU를 소개하려면 또 많이 사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또 사야 되는구나.